경제적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낯선 방식으로 우리 앞에 마주한 불확실성이 왜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다가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주한 낯선 세상에 다음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세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급격한 변화를 마주했었고 그때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맞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이길 수 있는 기간을 갖고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봤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만들 미래에 대한 낙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험도 감수하는 도전정신. 남들에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창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능력. 누구나 자신이 가진 기업가 정신을 발견한다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기업가 정신을 깨우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기업가정신 레츠고 글로벌 기업가정신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팀 이영빈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레츠고에서 준비한 올해 3번째 글로벌 기업가정신 특강 강연 날인데요.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벌써 100분 가까이, 100분 넘게 좀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른 아침부터 또 점심시간까지 할애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강연 2시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또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아산나눔재단과 또 레츠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아산나눔재단은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정정 회장님께서는 살아생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분들에게도 이제 명언처럼 잘 알려져 있는 말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아산의 창조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기업가정신 레츠고와 같이 미래세대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정 회장님의 이름을 건 전국에서 가장 큰 창업경진대회인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역삼동에서 마루 180, 마루 360이라는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창업활동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회혁신가들이 양성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혁신생태계의 발전과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기업가정신 레츠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가정신 레츠고는요, 미래세대의 기업가정신을 고민하는 교사, 교육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청소년분들 그리고 대학생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교육의 핵심 관계자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서
월 2회 정기 특강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요, 시의성 있는 콘텐츠로 저희가 구성하였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또 다채로운 강의 라인업으로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 모든 콘텐츠들은 저희 아산 기업가정신 스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 저희 기업가정실 렛츠고는요, 글로벌 기업가정실 특강을 좀 준비를 해서 더 풍부하게 구성을 하였는데요. 오늘과 같이 세계적인 혁신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전문가분들의 기업가정실 강연을 6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3번째 강연 날인데요. 이 강연은 저희가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기관인 디랩과 함께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과 함께 또 들으실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니까요. 저희 오늘 강연을 포함해서 남은 3번의 강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강연 소개해드리면서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기업가정실 렛츠고 올해 3번째 글로벌 기업가정실 특강 연사로는요. 샤인플로의 박정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시기도 하시는데요. 12년 동안 세계적인 혁신 기업인 아마존에서 근속을 하셨고요. 또 12년 동안 스스로 창업하고 또 회사를 일구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오랜 기간 다니시면서 습득하신 어떻게 일과 삶을 설계하는지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가득 공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과 경험이 필요한지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진행은 저희 디랩의 맹원영 부대표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럼 맹원영 부대표님과 박정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은성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디랩의 맹원영입니다. 네, 벌써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올해 2022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특강의 3번째 시간에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짧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방학 기간일 것 같아서 사실 오전 시간을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혹시 학생분들 계실까요? 학생분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학생분들 네, 오전 시간이라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 관계자분들 계실까요? 어떠세요?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기업가 정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계실까요? 네, 저희 자녀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좋습니다. 네, 적당히 이제 이런 비율로 참여하신 것들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이후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름 방학 기간인데, 우리 사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오전 일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을 저희 박정현 대표님이 강연 진행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Q&A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마지막은 렛츠고 퀴즈 카우 게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실 이 화상으로 같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이벤트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강연 동안 적극적으로 Q&A 질문해 주시고 카우 게임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 박정준 대표님이 지으신 직접 책 아마 읽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 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햄버거나 치킨이나 이런 자녀들과 함께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회, 2회 때도 선물 진짜 많이 나갔죠. 선물 때문에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재미도 같이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강연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강연을 저희 샤인플로의 박정규 대표님을 모시고 들어볼 텐데요. 아까 앞서 저희 소개 드렸지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빠로 그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의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은 시애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준입니다. 저는 네, 시애틀에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애틀은 몇 시세요? 지금 저녁 6시 40분입니다. 아, 저녁 6시 이제 곧 이제 식사 시간이신데. 아, 네. 네. 날씨는 어떠세요? 여기 한국은 이제 좀 이제 더위가 많이 오거든요. 네, 여기도 뭐 최근 이번 주는 굉장히 더워서 네. 뭐 거의 대부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아마 자녀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아들 둘, 딸 하나 있고요. 13살, 11살, 6살 그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마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오늘 이제 공통의 관심사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른 내용들은 저희 이제 강연 마치고 인터뷰 세션에서 더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저희 대표님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슬라이드 쇼 네. 네, 알겠습니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유학을 하실 때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81년도에 태어나서 2살 때 아버지께서 학업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다 가족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미국 기억은 없고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뭐 지금 듣고 계신 학생분들과 같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이곳으로 오게 됐고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서 컴퓨터 학과를 전공을 하고 이곳 아마존에서 2004년에 입사를 해서 2015년까지 1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2004년 들어갈 때는 아마존이 이제 10주년도 되지 않은 작은 스타트업, 뭐 작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거의 뭐 세계에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내용들을 책으로 냈었고 아마존에서 제가 시작을 한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 유아 매트를 파는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작년부터는 한국의 좋은 상품들을 또 아마존 판매를 돕는 그런 컨설팅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가장 열심히 돕고 있는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오후라 젤 네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샤인플로는 한국의 가장 좋은 제품을 글로벌 넘버 원으로 만들자라는 어떤 이런 비전 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베스트셀러 배지를 받아서 공유를 드리고 제가 요즘에는 아마존을 다니고 있지 않지만 아마존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다른 이제 어린 친구분들이나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것보다 어떻게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까, 메신저로서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획득한 다이아몬드 랭크 사진을 공유를 드려요. 제가 요즘도 게임을 종종 하고요. 피지컬이 약해졌기 때문에 롤에서는 TFT라는 어떤 보드게임 형태의 게임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드게임을 만들고 막 잘하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생을 저희가 게임으로 본다면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또 아마존으로도 붙어서도 많이 배웠고, 저도 계속 적용하고 질문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마존 이야기도 드리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어떻게 배웠고 또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살면 좋을까라는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단 결론부터 제가 생각하는 오늘 강연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Find your corner, fix it with all your strength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에 있는데 저희가 저희 각자가 가진 어떤 특별함들을 찾고 저의 그 위치에서 그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노벨상이나 기업가들을 많이 배출한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책상에도 항상 붙어 있는 문구여서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제가 저의 삶이랑 연결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해할 때,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게임이 되는 뭐랄까요? 그 환경을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며칠 전에 나사가 공개한 그 제임스 웹 만환경이 찍은 우주의 용골짜리 성운의 사진이에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우주의 모습들을 나사가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는 한 8,500광년 떨어진 우주의 모습입니다. 빛이 8,500광년 동안 가야지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빛의 모습은 사실 8,500년 전의 빛이죠. 이렇게 큰 우주를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경이롭고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 속에 던져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세상에 이런 어떤 큰 우주라는 공간에 그 안에 지구라는 위치에 저희가 던져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이의 모습으로 던져져서 저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문제들을 제 속에서만 찾으려고 했을 때는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전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이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들을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정말 큰 우주 속에 정말 신기하게도 생명이 이 제임스 웹 만환경을 가지고 봤지만 물이 있었던 흔적 정도를 찾았지 생명은 어디에도 아직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독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그럼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잘 산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 주인데요. 워싱턴 주에는 나무가 많아서 에버그린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이 나무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까 보여드린 어떤 그런 햇빛과 물이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사람이 숨을 쉴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저희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이산화탄소에 갇혀 있으면 저희는 죽죠. 그런데 반대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해하는 이 세상의 원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로 유일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결국에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서로의 상호작용, 서로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 작용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일을 한다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나는 어떤 걸로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제가 이해하는 세상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제가 경험한 다양한 기업가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성공할까 보다 내가 무엇을 세상에 계속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뭐 많은 것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게 뭐 성공이 됐건 돈이 됐건 아니면 뭐 명예가 됐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경제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남을 불행하게 하면서 벌 수도 있고 하나는 남을 행복하게 하면서 벌 수도 있다. 불행하게 버는 방법은 뭐 6살 제 딸 아이도 금방금방 대답을 합니다. 훔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죠. 예, 오히려 10,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10,000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면 돼요. 더운 날, 뭐 시원한 물을 10,000원을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산 사람에게는 그 물이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 친구는 제가 너무너무 최근에 며칠 전에 보고 깜짝 놀랐던 친구인데 코디 리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한 18년 전에 KBS인가 어디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어떤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폐였습니다. 심한 자폐여서 아예 세상과 상호작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모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보고 이 친구가 18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가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쇼의 우승자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4천만 뷰가 있었고 미국의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데 거기서 그 국가를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다른 또 많은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 친구한테 갔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으로 봤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선사해줬고 또 그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뭐 중간중간 고민을 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뭐 책들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사람은 뭐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저는 그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고 제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요. 결국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의 특별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존재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사실 기업 강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강연을 굉장히 유독 기다렸고요. 지금 여기 배지도 딜렛 배지를 달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산 나눔 재단이나 디랩에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대를 했던 이유는 아마존 얘기, 보통 기업 강연을 하면은 아마존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어떤 일하는 방법이랑 성장 원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고, 특별히 그렇다면 그게 모두가 다른 모습이더라도 아마존이 어떻게 정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때, 이게 저희가 씨앗이 다 다르지만 건강하게 더 빠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인 모든 나무나 씨앗에게 잘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물론 아마존이 성장한 배경은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은 제가 책이나 다른 영상 등으로 많이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3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고, 2번째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성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전략 위에 잘 적용을 하면 잘 성장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아마존 다녔던 생활을 좀 담은 사진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입사해서 들어갔을 때의 아마존 본사 모습이에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틀어서 3번의 제 책상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일할 때 초창기 일하던 모습이고요. 저 도어 데스크라고 하는 저 문짝 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아마존을 상징하는 아이콘 중에 하나인데, 절약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거든요, 아마존이. 그래서 저거를 책상을 사러 갔더니 너무 비싸서 책상 대신에 문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강목을 잘라서 달아서 붙였더니 훨씬 더 싼 가격에 튼튼하고 좋은 책상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걸 기리고자 모든 사원과 회장부터 인턴, 회의룸 다 도어 데스크를 씁니다. 아마존에서의 도어 데스크가 절약 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절약 정신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 뭔가 낭비를 더 줄일 수 있을까?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 절약 정신이 새롭고 더 나은 혁신의 가장 모티브가 된다라는 것을 아마존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랑 햄버거 먹는 모습이고, 저 오른쪽은 이제 나중에 한 2010년 이후에 이제 시애틀에 한 40개, 50개 건물이 아마존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그 건물의 이름이 데이원인데요. 아마존의 건물들은 다 굉장히 아마존의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원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가장 좋은 건물, 큰 건물의 이름이 데이원입니다. 데이원은 아마존이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정말 혁신적인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된 정신이고, 매일매일 사원들에게 강조됩니다. 데이원은 우리는 인터넷 시대의 첫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혁신들은 무궁무진하다. 마치 처음 전기가 발명이 됐을 때는 그냥 불을 켜기 위한 전구로만 발명이 됐었대요. 그런데 그게 100년 이상 지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범용성이 높아졌고, 저희는 지금 시애틀과 한국을 이렇게 연결해서
화상 미팅까지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아마존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였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인터넷이라는 매개체 위에서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아마존은 계속해서 그런 정신 위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대의원 앞에 있던 그 동글동글한 건물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희귀 식물들을 다 모아놓은 약간 수목원 같은 곳이고요. 여기 산소가 아까 산소 말씀드렸는데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공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대의원 건물의 이제 라비 모습이고요. 저렇게 보시다시피 막 개들을 데리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좀 자유분방한 회사고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되게 뭐랄까요? 되게 멋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일하던 사무실 모습인데 막 개들 뛰어다니고요. 여기 막 중간에 막 장난감 총도 있고 자유분방하게 뭐 저렇게 정신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킨들 팀에 있을 때 아마존 시스템, 제가 연관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막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물어보면서 막 작성을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던 그런 도표인데 그때 일했던 한 컷을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뭐 사진들을 좀 몇 개 보여드렸고요.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베조스 전 회장한테 창업주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10년 뒤에 아마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4차 산업의 막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베조스 전 회장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10년 뒤에 아마존이 하고 있을 일은 표현하는 단어는 지금은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일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있는 시애틀은 통조림 산업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연어가 많이 잡히고 그랬는데 통조림이 생기면서 유리병에 담던 유리병이 없어졌죠. 근데 통조림 공장이 다 망했는데 그 이유는 냉장고가 발명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냉장고가 다음이 없을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동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비행기, 그 다음에 뭔가 또 변해갈 겁니다. 통신수단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더 음식을 신선하고 맛있게 먹고 싶을 거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100년이 지나도 고객은 더 좋은 물건을 싸고 편리하게 사고 싶을 거니까 시대의 혁신들이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우리는 그 시대의 혁신들을 활용해서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아마존의 방식이고 전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 중심주의 아마존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 고객이 원하는 그 변하지 않는 가치에 항상 집중하고 그게 뭐가 됐던 새로운 혁신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마존의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아마존의 성장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데요. 저희는 거슬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건 시간이죠. 그리고 뭔가를 어떤 전략에서 이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했던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예를 들면은 막 처음에 막 러쉬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후자죠.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회사든 삶을 살면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런 거는 막 법으로도 이렇게 금해져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존은 필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잘 못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아니나 개인들이 잘 못하는데 제가 좀 예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저 왼쪽에 있는 저 빙산 모습은 테크니컬 뎃이라는 말을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기술적 채무라는 거고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코딩을 해보셨으면 쉽게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말로 문제를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마존은 무조건 후자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자로 대충 뭐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저런 기술적 채무가 돈을 빌리면 이자가 붙듯이 일을 대충 하면은 이 이자가 붙어서 너한테 꼭 다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고 아마존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기술적 채무가 절대 쌓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장려를 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있으면 반드시 근본 원인을 찾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그것을 무조건 자동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위키 뭐 많이 쓰는데요. 사내 위키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일을 끝마친 거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되는 위키 문서에도 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까지가 아마존의 업무 원칙이에요. 그렇게 할 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정말 귀찮고 시간 소요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100명이 누군가 이게 궁금할 때 저한테 계속 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사내 식당이 일반 식당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뭐 그런 데이원 안에 있는 수목원 같은 것 같이 이런 막 친환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식당에서는 유기농 음식만 팔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싼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그냥 지금 단기간으로 뭔가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몸에 해로운 것을 넣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아마존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10분 지각은 저만 해도 예를 들어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이제 10분 늦어요. 근데 전화가 왔으면 거의 다 왔어. 뭐 5분이면 가. 이렇게 좀 둘러대면서 좀 줄여서 말을 하는데 아마존은 반대여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15분 걸린다고 말을 해요. 10분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10분 만에 도착을 해요. 실제로 고객한테 배송을 이틀 만에 갈 확률이 50%고 3일 만에 갈 확률이 50%면 아마존은 이틀 만에 간다고 하지 않고 3일 만에 간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일 정도 걸리구나. 처음에는 좀 실망을 하겠지만 이틀 만에 왔네 하면서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얻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마존은 시간을 정말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모든 그 개발 환경에도 한 10년 정도 제가 있는 내내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존의 결국 혁신을 하려면 실패가 허용이 되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잘 만들어서 아마존은 하루에도 수천 번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러니까 남이 막 뛰어가는데 좀 멈춰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가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아마존의 전략이었고 세 번째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체스 챔피언을 초등학생이 한 달밖에 체스를 안 배운 초등학생이 이길 수 있는 법을 아마존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챔피언이 한 수를 둘 때 두 수를 두는 거예요. 네. 체스에서는 반칙이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 체스는 사이좋게 한 턴 한 턴 기다려주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수 둘 때 저희는 어떤 사람은 두 수, 세 수를 둘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정주영 회장님이 해봤어. 이것도 굉장히 너무 일치가 되는 그런 메시지고 성공한 기업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사숙고 후의 한 수가 아니라 빠른 행동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것이 필승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존도 이것들을 너무너무 강조하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실패를 하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크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당연히 어떤 새로운 성취를 위해서는 실패의 단계가 너무도 자연스럽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경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아마존을 독립을 한 배경과 이런 아마존의 성장 원리랄까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이런 것들 위해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릴 텐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세상 속의 내 구석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 이제 이런 저는 맥락 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구석을 찾아야 되죠. 모두가 뭐 베조스 회장이나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정주영 회장님 같은 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고 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결국에 그것들은 지금 내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질문이고 아마 계속해서 할 거예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 모든 세상의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은 제 새 아이의 아빠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결국에 떠나게 될 때에 세상에 남겨진 것들, 세상에 준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다른 제가 많은 일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라는 가치는 이거는 사실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저는 따라서 아이들의 좋은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밖에 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아마존에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베조스 회장님이 그 사원들한테는 막 열심히 일을 강조하는데 본인의 모교인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일종의 배신감을 막 느끼기도 했는데요. 너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80세 노인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고 너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 내에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좀 모순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결국에 제가 아마존에 평생 있지 않고 독립할 곳으로 보니까 아마존은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 감사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에서 표현한 대로 도제, 어프렌티스의 시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부터의 제 홀로서기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에서 저는 개발자로 시작을 했었고 개발자가 너무 나중에는 하기 싫었어요. 한 7, 8년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퇴사를 고민을 하다가 퇴사 전에 아마존은 사내 이직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경영 분석가로 그 업종을 좀 바꾸면서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그 창업은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아마존 사원들에게 그런 아마존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자 이후에 했던 뭐 경영 분석 일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경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 저한테 변하지 않는 인생의 어떤 방향은 일에 대해서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뭐 저한테 인생에 굉장히 방향을 정해주는 좋은 영향을 주어서 요즘도 생각을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좇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제가 유일무이한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세상 각국의 천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을 누르고 승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아마존이 아니라 세상 속의 저로 봤을 때 이제
저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에 다녔던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원이었고, 게임을 좋아했고, 근데 비즈니스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아마존에서 사내 경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사업에 좀 소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아빠였기 때문에 이 접점에는 저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그때 시작했던 게 이런 한국의 놀이방 매트를 아마존을 통해서 파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도 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그러고 나서 일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트럭 운전사분들과 매일매일 인사를 하고 저런 컨테이너가 오고요. 그다음에 지게차를 운전을 하고 뭐 저런 패키징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 5년 했어요. 5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 사진 모습입니다. 그 창고에 딸려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오전에 근무를 잠깐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커피숍 같은 데서 아마존의 그 경험을 공유를 하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껴서 그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결국에 아마존 아까 말씀드린 한국말을 하는 아마존이고 퇴사를 하고 보니까 가장 오래 일한 한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평균 근속은 1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또 책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을 쓴 이유도 저밖에 할 수 없는 좋은 뭐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를 박차고 이거는 이제 그때 책을 쓰고 나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게 굉장히 좋았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40 전에 뭐 은퇴하는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저는 30 뭐 몇 살에 그게 가능해졌었어요. 그런데 자유가 과연 내 인생의 목표일까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 자유롭게 살 거면 태어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혼자 살다 죽는 게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일일까? 의미 있는 일일까를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인생, 세상 속에 어떤 구석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뭐 하고 싶던 안 하고 싶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세상 속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에 지금은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등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밝은 전구가 되고 가장 밝은 뭐 별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밝은 전구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됐었습니다. 은은하고 작은 전구도 필요하고 뭐 때로는 뭐 다양한 색깔의 전구도 필요하듯이 저는 뭐 세상 뭐 저가 할 수 있는 그게 크던 작던 그냥 저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뭐 일에 대한 생각이나 기업가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이나 뭐 다양한 분들 각 분야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공통점은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뭐 저희는 너무 다양한 문제를 막 다 풀려고 하는데 하나의 문제를 깊이 푸는 거 이거가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딩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로 써져 있는 책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책이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를 알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저희의 뭐 저나 뭐 평생 가야죠. 학생분들께서 배움의 어떤 목표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배우시는 것들은 거르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습득하시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분명히 더 보이는 것이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래서 아마존을 나왔고 이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어쩌다 보니까 매트 사업을 또 한 오랫동안 해왔고 책을 쓰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아마존 판매, 한국 기업의 아마존 판매를 도와달라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었고요. 네, 그런 요청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샤인플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 벤다그램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제가. 그래서 저희 샤인플로우는 저 세 개의 접점에 있습니다. 네, 아마존을 가장 잘 도울 업체는 아닐 수 있으나 동양을 이해하고 서양을 이해하고 디지털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뭐 코트라에서도 초청을 주셔서 뭐 이제 아마존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아마존 판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저희는 모두 전사원 재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원분들한테 너희 그 책상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줬던 모습입니다. 네, 저희 팀장님이 저렇게 운전대를 달아놓고 있는지는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뭐 저는 지금 뭐 한국에도 계시고요, 필리핀도 계시고 뭐 하와이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서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책상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저의 책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무슨 세상에 무엇을 일을 하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결국에 내가 무엇을 주느냐가 결국에 그것이 돌아온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성장법,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각자의 그 구석을 찾고 세상의 구석을 찾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고친다면 뭐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어떤 기업가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때 굉장히 큰 답을 주었고 저의 지금 오늘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저 입장에서는 확인을 시켜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있는 일에 대하여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를 드리면서 일단 강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정준 대표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 지금 한 140여 분 정도 접속하고 계신데 정말 거의 수요일 오전 시간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박정준 대표님 책을 아마 2019년도에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이 사회생활에 어떻게 이제 저의 이제 삶을 이렇게 발굴해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감동이 오늘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이 내용을 좀 들으니까 훨씬 더 제 마음속에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감히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이 기업가 정신, 이 창업가 정신을 현장에서 가장 잘 실천하고 적용하시고 또 아빠로서의 그 마음까지 잘 적용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그리고 Q&A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퀴즈 시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도 엄청 많이 지금 저희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에서 박준 대표님이 남기신
메시지들이 저희 퀴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Q&A 시간에 같이 터치할 내용들도 녹아 들어갈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존에서 사실 일을 하신 지가 조금 이제 몇 년 좀 되셨지만 그 당시에 경험하셨던 그 아마존 큰 회사, 그리고 지금은 아마 지금 7월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아마존이 미국 시가총액,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4위더라고요.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알파벳 구글이죠. 4위가 아마존이고 5위가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에서 큰 조직에서의 어떤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구석, 나의 코너를 지금 찾아가시는 이 여정을 들어보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Q&A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저희가 Q&A를 세 가지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전 질문을 먼저 좀 받은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후에 현장 질문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마존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존 이꼴 지금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정현 대표님 지금 이제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재직할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네.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개인적과 조직적 이렇게 있는데, 조직적 아무리 자동화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아마존에 일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조직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게 없고 항상 새로 고민하고 프론티어로서의 이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조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람도 있었지만 챌린지였고,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보다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하면서 할 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을 내가 아마존에서 언제까지 일을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고민을 하는 동안 막 동료들은 막 너무 똑똑한데 막 너무 일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제 이러면 저는 여기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시기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겨낸 거는 결국에 뭐 잘 이겨냈는지 모르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 뭐 내가 평생 여기서 사다리에서 내가 올라갈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를 과정으로 보고 또 내가 할 세상의 일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일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아마존에서 일할 때, 그다음 자유롭게 일할 때,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샤인플로우 일을 할 때, 지금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안 해서 결국에 그런 질문들과 스스로 그래도 찾아온 답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나만의 코너를 지금 발견하셨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이 극복이 되지 않나. 네, 뭐 나중엔 또 바뀔 수 있겠죠.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나중에는 그게 또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네. 네, 아까 중간에 채팅을 한 분이 주셨는데 이제 천동환 박사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의 힘듦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극복도 혹시 이 네. 1번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현 가능하실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극복을 잘 못한 거죠. 아마존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2배로 뭔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애초에 미국 문화와 리더십과 언어를 잘하는 분보다 제가 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못 찾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마존이 아닌 대신에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도 지금 소통하는데, 대신에 뭐 제가 뭐 유아 매트를 팔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뭐 아마존 내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관점을 봤을 때 저의 할 일로 됐고, 그건 훨씬 더 잘하는 역할이 됐던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들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의 기업 문화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 문화의 혹시 차이점을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워낙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기업을 다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워낙 많은데, 아마존은
좀 좋은 점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아마존은 약간 국가대표 축구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승리라는 목표 아니면 아마존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목표에 가장 엘리트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년 일한 사람보다 석 달 된 사람이 더 잘하면 그 사람이 주전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성장의 원동력도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뭐 사실 차이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평균 근속 연속도 짧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공유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굉장히 끈끈해요. 그러니까 뭐 고객 중심이라 만약에 한국 제가 기업 가가지고 우리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쟤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아마존에 남아가지고 계속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기업의 원리가 잘 공유가 되고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리만큼 그렇게 좀 능력주의로 돌아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마 양정수님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셨으리라 네, 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혁신 기업을 오랜 기간 경험하셨는데 네, 생각하시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인생이요. 강연에서도 좀 터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방향으로 보면은 저밖에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좀 또 가족 문화가 있기도 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아빠로서 내가 앞으로 인생에 나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 이런 노력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오히려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지금의 어떤 가치라고 하면은 가문이라는 이런 단어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저를 좀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더 큰 꿈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저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저는 저의 역할까지를 하고 그게 뭐 가족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되게 그냥 개인의 꿈 차원보다 훨씬 좀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그런 마음이 근저에 많이 깔려 있으신 거네요. 네, 네, 네. 뭐 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지금 저희 중간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김목곤님께서 혹시 네. 아마존에서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어떤 대단한 특별히 혜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이런 게 주셨어요. 없어가지고 굉장히 직원들 불만이 많았고 저도 아이가 3명이 다 아마존 근무할 때 태어났는데 육아 휴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가 퇴사하고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한 달씩 받고 엄마들이 석 달씩 음, 어, 이제 유급 휴가를 받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파트로 가겠습니다. 네, 창업에 대한 것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네. 대표님 인터뷰에서 오늘 강연 자료일 수도 있었지만 개발자로 시작하셔서 여러 직무를 바꾸셨어요. 이 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네,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를 한번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발자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개발자가 해주세요. 그래서 개발 일이 뭐 제가 적성이 절반밖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운전을 좋아하는데 차를 만드는 일을 하면 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차를 만드는 거는 엔진 이런 거를 정말 세세하게 잘 알아야지 그 되게 좋은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개발자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능 때문에 아마존을 입사할 수 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사를 가서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놓는 것이 음, 퇴사를 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더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개발자를 그만하겠다는 게. 근데 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후에 말씀드렸던 뭐 경영 분석 같은 거는 저랑 훨씬 그 적성이 맞았고, 네. 그다음에 개발자를 그만두고 제가 코딩을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는데 지금 해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영 분석 일은 매일 해요. 저 그때 네. 하던 아마존에 하던 것들을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때 그 제 부서에서 하듯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영에서 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오늘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고 경영의 어떤 판단의 근거로 활용을 하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바꾸는 것 자체는 당연히 새로운 거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경험상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즐거웠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네. 뭐 좋았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박정희 대표님 전공이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고 개발자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네. 하셨는데도 개발 업무가 가장 어려우신 아, 걸로 알고 어려워요.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아,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네, 어떤 근데 막 전공, 이런 말씀인데 적성이 좀 저한테 덜 맞아서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냐면 막 새로운 막 뭐 예를 들면은 막 뭔가가 나왔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다, 그럼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해요. 주위 개발자의 동료들은 저는 네, 막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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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또 이후에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5번 질문입니다. 우리 김지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와 실천하는 팁이 있다면 이것도 사실 어, 좀 반복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네, 강조해 네, 네. 앞서 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두가 뭐 사실 뭐 호랑이가 꼭 토끼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고, 네, 음, 그쵸. 네, 뭐 아까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뭐 야수가 뭐 소라카보다 꼭 낫다고 할 수도 없고 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저는 본인의 가장 해야 하는 그 역할을 그리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푸는 거가 그러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비법을 갖고 있는데 너무 하기 싫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을 위해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전 팁은 어, 이거가 뭐 좀 구체적인 실천 팁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경영을 이제 혼자 일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OKR이라고 그 구글도 도입을 했고요. 뭐 다른 데도 많이 쓰고 있는 그 이제 분기별로 조금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간으로 체크하고 매일 하는 일을 공유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설렁탕집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석 달 안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뭐 최고의 설렁탕집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이런 목표를 하고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은 어떤 지표들을 정하죠. 보통 KR을 정하는데 뭐 하루에 손님이 이만큼 오고 단골 손님의 비율이 이만큼이고 뭐 어떤 리뷰가 이만큼이면 최고의 설렁탕집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간 그다음 매일 하는 일들을 이제 그 큰 목표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해 나가죠. 그러면은 최고의 설렁탕집이 못 되었을지언정 한 분기 동안 굉장히 많은 그 거기에 다가가죠. 네, 그거를 분기별로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네, 실전 팁이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기업이 저희 회사가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세 번째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데 좋은 영향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네, 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6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에서 약 12년간 경험을 하셨는데 네.
이 경험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대표님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김상현님 질문하셨고,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도 네. 네, 한 분께서 네, 이용전님인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의 경험을 실제로 현재 지금 네. 창업하시고 업무를 하시는데 적용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네,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성장이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이유와 원리들이 있구나라고 저는 어, 굉장히 믿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뭐 오늘도 공유 드린 것 같이 제가 하는 일에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100% 똑같이 적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저의 환경과 토양 안에서 이제 좀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고, 다양한 아까 직군의 경험이라든지 아마존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업이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몸담았던 아마존은 그런 성장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회사를 이제 퇴사하는 것도 아마존 베조스 회장의 어떤 그런 기업가 정신으로서의 메시지가 사원으로만 듣기에는 모순되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히려 이제 사업을 경영할 때 또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7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와 그다음에 리더십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네. 이것도 뭐 제가 뭐 이런 건 너무 크고 좋은 질문이셔가지고 제가 분수에 좀 넘긴 하지만 네,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리더는 조금 같이 그 팀원들이 함께 열망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랩에서도 처음에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눴을 때, 맹원용 부대표님이랑 그런 한국의 일반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갭을 메꾸는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리더가 그렇게 공감하고 팀원들이 함께 나도 이 문제를 같이 고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랑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이게 사원들이 이렇게 잘 소통을 안 하면 별로 회사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나 비전 공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각자 그렇게 했을 때 아마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각자가 본인이 우리 샤인플로 내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것은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기보다 오히려 제가 좀 더 이렇게 저는 서포터 역할을 하죠. 네, 그렇게 가야지만이 회사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초보 경영자로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전원이 재택근무를 하시잖아요. 또 각 근무지가 네, 다 다르시고 네, 샤인플로우 네. 직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소통을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보통은 한국에서 저희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다 모여서 얼굴 보고 회의하고 눈을 맞추고 그런 그러니까요. 걸 생각할 네, 텐데, 네, 네, 혹시 네, 네,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네.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2년 반을 이렇게 해오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네, 저는 막 예전에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했을까가 너무 신기한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런 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협업 툴들이 생기고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미로라고요. MIRO라고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거여서 오히려 이제 제 화면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막 거기다가
포스트잇 같이 붙이고 의견 공유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모여서 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저의 지금 목표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업무 효율의 끝을 한번 봐보자라는 마음으로 그게 제 OKR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 분기 목표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그 미로보드 협업 툴을 통해서 저는 매주 10분씩 사원분들이랑 분기별로 공유했던 그 목표에 대한 이번 주에 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의 그 컨피던스 레벨, 자신감 수치를 공유를 해요. 1에서 9까지. 그래서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런 목표들을 분기별 목표 한 3개 정도밖에 안 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할 일들을 10분 얘기해요. 10분. 딱 10분을 얘기하고 우선순위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고 나서는 매일 그것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화상 미팅으로 같이 오늘 어제 이걸 했고 오늘 이걸 합니다. 이 정도만 공유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개별적인 미팅을 하고요. 다 재택에서 화상 미팅을 하고 고객사랑도 다 화상 미팅으로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반다솜님의 질문인데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질문 주셨고 아까 채팅창에도 한 분이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되시는데 네. 창업을 하는데 어떤 역량을 가지면 될까요? 이런 뭐 좀 질문을 좀 몇 분이 주셨어요. 네. 네, 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관심사나 본인의 어떤 뭐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술이나 준비보다도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관심 있고 해왔고 너무 숨쉬듯이 왜냐면은 이미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기술을.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업이라는 것은 뭐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튜버를 하는 것도 사업이고 뭐 어디 식당을 하는 것도 사업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뭐 코딩 기술이나 뭐 식당 음식 이렇기보다는 일단 관심 그지만 미래를 보고 세상을 본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영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좋고요. 아니더라도 코딩이나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계시다면 워낙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세계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들이 다 IT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IT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다른 뭐 거기서 세일즈 퍼슨이 되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던 그런 기본 코딩은 몰라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IT적인 그 기술이나 지식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건 뭐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을 내가 쫓아간다라는 게 사실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3D 기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막 다 게임을 2D에서 3D로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배우고 읽던 책들은 2D 게임 만드는 거여가지고 그걸 막 다 갖다 버렸었어요. 그런데 몇 년 있으니까 핸드폰 앱이 개발이 되면서 다 2D로 오면서 2D 게임이 오히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내가 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2D를 만약에 좋아했고 2D 게임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다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더 맞았겠죠, 시대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나 개인의 특별함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8번 질문 답변 주셨는데 지금 그 채팅창에서 이라원님이 한 앞에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혹시
사업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네. 저 이거 너무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가족도 있고 하니까 실패를 그쵸.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 학생분들이 계시면 너무 좋은 겁니다. 실패를 마음껏 해도 좀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고 안전한 떨어져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그 뭐랄까요? 바닥이 있다면 얼마든지 점프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떨어지면 죽는다? 그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일단 안전한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서 많이 떨어져도 돼요. 저는 아마존에서 사업이랑 아마존을 7년을 그 같이 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아마존을 때려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실패했을 때 너무 데미지가 크겠지만 이제 같이 병행을 해왔고 사업이 제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트랜지션을 했었고 실패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한다면 뭐 아마존이나 뭐 다른 데 가서 또 일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안전한 바닥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빚을 좀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사업도 뭐 빚을 내거나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지는 않고 굉장히 그냥 뭐 고객사가 늘면 또 한두 분 더 채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올게닉하게 가고 있어서 뭐 나름으로는 뭐 안전한 바닥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 파트의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또 아버지기도 하시고, 네, 첫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 관심 많으실 거예요. 혹시 네네. 해외의 글로벌 IT 기업들에 네. 입사 또는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네. 그쵸. 온갖 노력이 필요할 텐데, 네, 어, 일단은 그 회사가 필요한 거를 가져가야죠. 네. 그 말씀드린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아마존의 어떤 특정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도 잡스단 아마존닷컴 가면은 한 몇만 개 그, 어, 뭐라죠? 그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각 팀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뭐 기본적으로 채워가면 좋을 거고 저는 지인이나 뭐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쫙 뿌리는 것보다는 특정한 포지션이나 원하는 팀을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나 이런 거를 조정해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럴 텐데 거기 그만큼 관심을 보여주고 이걸 위한 어떤 자기의 뭐 강점들을 보여주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 인터뷰를 해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마음이 가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뭐 크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그런 기업도 여러 가지니까 기업에서 특정한 포지션에서 원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에 자기의 이력을 맞추면 그렇게 되면은 채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컴퓨터 뭐 개발자 포지션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 능력이 네,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그런 기업에서는 학교 이름은 잘 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전공이랑 그다음에 인터뷰 능력을 코딩 능력을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이어서 이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네. 개발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역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음,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천동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네, 뭐, 앞과 뒤가 제가, 청소년들이, 일단 뭐 청소년분들한테는 일단 연봉 비교표를 보여주면 일단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고요. 네, 뭐 네, 요즘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들어가서 보너스까지 뭐 20만 불씩 받을 테니까 뭐 그만 그런 것들이 뭐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뭐 자기 개발과 근성은 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그런 동료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안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적응해서 하면 성장하는 거고 힘들면 뭐 좀 계속 또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근데 저 경험으로는 개발자라는 포지션이 네. 본인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은 좀 어려운 포지션은 맞습니다. 이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막히는 지점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잘하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적성이 좀 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채팅창 질문 중에도 홍성중 님이 질문을 중간에 네. 주셨는데,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권할 만한 미래의 전문 분야 역량일까요? 음.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아이들이 있지만 뭐 코딩에 대해서 뭐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을 네. 저도 가지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뭐 개발자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어, 개발을 통해서 개발도 하나의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이런 세상의 문제를 푸는데 코딩을 활용하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전 좀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개발자로 어떤 제가 일했던 아마존의 경험은 돌아가도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전공도 너무 운이 좋게 했었고 그래서 평생 하지는 않겠지만 개발자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네. 하지만 평생 하는 거는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답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1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아,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을 네, 네. 하셨는지,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나요? 아,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네. 지금 돌아보면 이것도 우습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막 제가 게임을 해서 잘했고, 막 우승했었고,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작은 성취를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에 나중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갔는데 막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지는 경험만 했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가장 많이 하는 액티비티가 스포츠 클라이밍인데요. 인도어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의 레벨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내는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에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오히려 오늘도 이거 강의 끝나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서 갈 아, 텐데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든 취미에서든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경험에서든 저는 성취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풀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힘을 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자기의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런 것들을 계속 푸는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과 좀 연계해서 저희 13번 질문인데요. 혹시 아, 학부모로서 대표님의 네네. 어떤 육아 철학에 네. 대해서 박종현 어, 님이 질문 네, 주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오히려 뭐 저보다 훨씬 더 선배 네. 학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에는, 네. 음, 뭐 저희가 부모의 역할은 하지만 제가 부모의 역할은 하지만 아이를 만들었거나 그 아이에 대해서 다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농부의 역할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안 가리고 제때 물이랑 이런 거를 주면은 이 스스로 각자의 모습으로 잘 성장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일단 기본 그걸 가지고 있고 네.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아마존에서 많은 정말 수많은 인재들을 보고 내린 결론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진짜 강하구나. 네, 아무리 똑똑한데 힘이 정말 없는 에너지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래 못 있더라고요. 근데 네. 조금 다른 거에 부족해도 에너지가 많은 분들은 결국에 주위도 그렇고 본인도 잘 이렇게 뭐 행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봐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제가 찾은 뭐 답들은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성취하는 경험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들이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에 도움이 된다고 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막 어릴 때 봤던 많은 영상들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귀를 잘 못 듣는 부모님이셨어요.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었는데 그 아이가 거의 너무 대단한 아이였어요. 그 영재발굴단의 어떤 아이였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이가 뭐 말을 하면 잘 안 들리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거를 뭐 이런 말이지 그렇구나 뭐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이제 뒤에서 이제 망치로 약간 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몬테소리 책을 읽으니까 흙을 만져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흙을 만지니까 차가워요. 그랬을 때 부모가 이제 해야 되는 답변 중에서 흙은 말이 더러우니까 흙은 만지지 말고 빨리 씻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흙은 뭐 이렇기 때문에 차가운 거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줬던 가장 좋은 답은 같이 만진 다음에 진짜 차갑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일단 관심을 보여주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밝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12번 질문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조금 네, 실질적인 질문 같아요. 네, 네. 혹시 어떤 학과에 진학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제 한국은 요즘 이제 네. 문과, 이과 네. 뭐 네. 이런 좀 네. 얘기가 좀 많은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네. 너무 좋으시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대학도 이제 선택인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들 세 네, 명도 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또 뭐 다른 네, 커리어도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학과를 간다고 하면은 그 IT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과로 간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컴퓨터 전공이 유리해요. 네, 가장 많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가장 많은 기회가 있고요. 풀이 크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닝이 많고 대우도 잘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가 개발자 쪽으로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고 개발자로 IT 기업을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됐던 나중에 뭐 학부는 다른 거 하더라도 또 개발자로서의 뭐 또 석사 학위를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대부분 필요하고요. 반대로 그 안에서 그 PM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사 내에서의 뭐 프로덕트 매니저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회사 내 작은 사업을 뭐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경영 쪽 MBA 출신이 많고 MBA를 꼭 안 가더라도 경영 쪽을 전공하시던가 아니면 PM은 꼭 어떤 특정 그 학과에 좀 구애를 덜 받습니다. 네, 오히려 본인이 내가 뭐 서양 미술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 관련한 내가 나의 어떤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게 훨씬 더 그런 분들이 채용될 거예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보다 자기 어떤 전문 분야에 있으면서 또 본인 사업 경험도 있거나 경영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학과로 본다면 그렇고 뽑을 때는 네, 개발자는 개발 기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다른
직구는 오히려 개인적인 역량이나 특별한 어떤 경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거 어떤 한 학부모님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녀가 꿈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잠깐요. 마이크가 괜찮으신가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 셋 중에 첫 아이는 실제로 게임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프로 게이머를 굉장히 고려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다른 거에는 관심이 정말 없어요. 네, 근데 이 게임을 주구장창 하는데 원래는 주말밖에 못 하고 했는데 막 주말에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수준이 근데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말릴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어떤 한 게임을 잘하지도 않고 그냥 두루두루 하고 다른 쪽도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사업이 됐던 뭐 오히려 좀 경영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셋째는 아직 어리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또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당연히 없는 게 일단 당연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그다음에 좀 스페셜리스트 성향과 제너럴리스트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하나를 굉장히 깊이 파는 첫애 같은 좀 그런 성향이고 둘째는 두루두루 관심을 갖고 하나 하다 좀 실증 나면 딴 거 하고 이런 친구여가지고 오히려 그 친구는 그런 고민을 해요. 형은 벌써 꿈을 찾은 것 같은데 나는 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그게 당연하고 지금은 너는 지금 너의 할 일을 하면은 나중에 너가 꿈을 발견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아지니까 자꾸 딱 없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할 거 잘해라. 오늘 너 지금 일단 그러면 나중에 네가 꿈을 찾았을 때 그걸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주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다양한 경험이 도움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관찰하면서 기다리면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연결이 됐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코디라는 자폐 장애 시각 장애인이 한두 살 때 그냥 이 친구는 소통이 안 되고 막 그냥 두드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2살쯤 1살, 2살 됐는데 두드리는 게 이게 박자를 타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너무 느낌 있게 치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가 얘는 이거로 서포트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오히려 그 관심 있는 것을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오히려 뭐가 되든 뭐 미국은 뭐 한국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뭐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기 힘든 나라라고 해가지고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상당히 현실적인 답변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심층 인터뷰는 저희 사전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제가 사실 현장 Q&A 질문 주시는 것들 적당히 좀 섞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지금 제가 질문 더 골라봤는데요. 지금 답변 주신 내용과 조금 연계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승아 님이랑 최현주 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녀분이 게임이나 유튜브, 특히 네.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이제 중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게임을 가이드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고, 네. 저는 게임 자체보다 게임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뭐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러 방법을 썼었는데 제일 안 좋은 방법 같은 게 제 생각에 부모랑 자꾸 마찰이 생기는 방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시간을 정해놓는다 이러면은 마찰이 생겨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공부 1시간 하면 게임 1시간 해준다 이것도 마찰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아예 주중에는 저도 안 보고 아이도 안 보고 주중에는 우리 집은 컴퓨터는 없다. 뭐 네. 안 한다. 약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했었고 그래서 주말 동안만 했었어요. 네. 근데 주말에는 이 친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10시간씩 넘게도 그냥 막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뭐 참았으니까 할 만큼 하면 뭐 또 질리면 질리겠지 했는데 이제 안 질리고 계속 이거를 뭐 한 3, 4년 해왔기 때문에 첫에는 그렇게 간 거고요. 네, 네. 지금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운동선수가 운동하듯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훈련 같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도 일단 그렇게 좀 아예 마찰이 적은 방식으로 딱 정해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네. 슬ide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이제 시간이 이제 12시 한 10분 정도인데요. 12시 30분에 마칠 예정이니까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미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은 사실 대학 입시 시스템으로 많은 학업과 모든 생활 루틴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기업가 정신을 키울 만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네, 우리 박정현 대표님 생각 어떠실까요? 교육적으로요, 학교에서. 그냥 부모님의 역할 좀 부모님의 관점이신 것 역할로.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 사업이나 기업가 정신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크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그냥 딱 그 위치에서의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주도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떤 영역에서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관심 분야나 본인의 재능이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그냥 계속 듣고 학습으로만 될 수 없는 영역이고 이거는 본인이 좀 실패하더라도 뭔가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제 해결이나 성취 경험들이 오히려 기업가 교육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애들은 절대 선행은 안 하거든요. 그런 수학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고민을 해가지고 찾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이 제일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봤을 때. 네. 네, 좋습니다. 약간의 이제 저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 어른들에게 특히 학교 현장이나 또는 네, 저희 교육 현장에서 또 부모들에게 남겨진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Q&A까지 저희 진행 한번 해보고요. 저희 이제 네, 많이 기다리셨죠? 레츠고 퀴즈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레츠고 퀴즈는 저희 1회, 2회 때 참여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채팅창에 저희가 지금 카우.it 네, 링크로 팀 번호를 저희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희 시간을 잘 맞춰서 오늘 마칠 수 있도록 네, 할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링크는 카우.it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네, 카우.it이라고 네, 남겨주시고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스마트폰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공유되어 있는 화면에 QR코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QR코드 찍어주시고 팀 번호는 48178 숫자 5자리 띄어쓰지 마시고 다 넣어주시고요. 네, 참여하실 때는 가능한 실명과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설정해 주시면 네, 저희가 상위권에 랭크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니까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하시면서 네, 한번
네, 오늘 강연 내용들, 네, Q&A 내용들 한번 되뇌어 보시고요. 네, 저희 문제가 7개 있습니다. 7가지 문제, 7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네, 지금부터 긴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48178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현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날카로운 질문이 많으셨는데 네네네. 사전 준비되지 않은 질문도 제가 막 중간에 많이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저의 경험에서의, 그러니까 여행으로 치자면은 어떤 여행을 한번 가본 사람의 그 어떤 약간 그 여행기 같은 거여가지고, 저는 그렇죠.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런 여행을 했는데 이런 그 경험을 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연이나 질문의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행의 참고 정도만 하시면 제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각자의 코너를 찾아갈 수 있도록 네네. 잘 가이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5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요. 네, 시작하시죠. 네,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특강, 네, 렛츠고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평균 근속 1년 아마존에서 한국인으로서 가장 오래 근무한 박정현 대표님의 저서이죠. 네, 아마존에서 12년간 근무하며 깨달은 일과 삶을 설계하는 법에 대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선택지가 3가지입니다. 네, 이 박정현 대표님은 책 제목 고르실 때의 생각이 막 나실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네, 하나는 가제였고요. 하나는 부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 네.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네, 이 책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35분이 맞춰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2번 질문입니다. 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미국에서 몇 위일까요?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2022년 7월 기준이고요. 네, 제가 아까 힌트를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 네, 참고로 1등이 아유, 제가 답을 드렸네요. 네. 네. 1등이 애플이었고, 네, 4위입니다. 4위. 네, 지금 현재 기준이죠. 네, 4위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3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저희 박정현 대표님의 첫 커리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것도 강연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직군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이동했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혹시 박 대표님 이 중에서 어떤 업무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덜어줬기 때문에 형태는 바뀔 수 있겠으나 지금 결국에 회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경영 분석 쪽. 네, 경영 분석 쪽도 이제 아마존에서 업무를 다 하시고 맞습니다. 나오셨잖아요, 네. 그죠? 네, 마지막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엔지니어를 했고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개발자로 시작하셨다. 네, 7977번님이 지금 1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멀티 셀렉입니다. 네, 정답을 다 골라주세요. 네, 더블 포인트고요. 자, 아마존에서 배운 3가지 성장법을 모두 골라주세요. 오늘 강연에서 큰 축이었습니다. 3가지 큰 축. 네, 저는 아까 잘 메모를 해놨는데요. 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 너무 좋은 말을 드린 것 같아요. 네, 4초, 3초, 2초 남았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3번째는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하라. 네, 이 3가지가 우리 박정현 대표님 다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네. 왜냐면은 방향이 있는데 행동을 안 하면 안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전략이 없으면 안 되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전략이고 그다음에는 또 행동력 이렇게 3가지가 너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방향성과 전략과 실천 방법론.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주셨어요.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김은실 님이 네, 어렵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마존의 데이원 정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오늘 강연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데이원. 아까 어떤 한 건물의 이름이라고 맞습니다. 하셨고요. 그죠? 네. 네, 2초. 오늘 네, 질문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의 첫날을 살고 있다. 네, 이거 네, 혹시 우리 많이 박지원 대표님 요거 틀리셨네요. 네. 네, 관련해서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두 주자가 되고 지금 4차 산업의 정말 수많은 분야에서의 가장 좋은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정신이어서요. 아직도 아마존은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첫날에 살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정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속적인 오늘이 아마존 성장과 혁신의 근간입니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예정님이 다시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세요. 오늘 박정현 대표님이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네, 명언이라고 했는데요. 네, 성공한 사람보다는 땡땡 있는 사람이 되라. 네, 꿈, 가치, 사랑, 여유. 네, 네, 5초 남았습니다. 4초, 2초, 1초. 정답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네,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네, 박예정 님이 1등을 계속 자리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희 박정현 대표님이 전하는 이상적인 일과 삶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강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네. 네. 첫 번째는 find your corner, fix with your own strength. 네, 두 번째는 네, work hard, have fun, make story. 다 좋은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1번이네요. Find your 네. corner, fix it with your own 거의 strength. 보너스 문제로 드렸고 그 2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사내에서 이렇게 있는 슬로건입니다. 아마존에.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이 사실 이제 박정현 대표님이 아마존을 또 퇴직하시고 또 네. 자기만의 어떤 개성 또 창업 그 분야를 찾아 나가시는 좋은 네, 방향 그런 이제 센텐스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3위에 올라오신 분은 네 동규님이네요. 5050번님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김성경님이 2등이시고 네 1등은 네 박예정님이십니다. 네 6990이시고요. 그다음 김희찬님 7977번님까지 저희가 그죠 5분 선물 드리는 거죠. 네 5분까지 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물은 네 퀴즈에 네 5등까지 하신 분 그리고 플러스 오늘 채팅창에 참여 열심히 해주신 분들 저희가 스태프분들이 저희가 선정해서 네, 저희 박 대표님의 지으신 책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식들 드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이까지 이제 퀴즈까지 해봤는데요. 네, 다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네, 어떠세요? 우리 박정현 대표님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사실 제가 모든 지금까지 했던 강연 중에서 가장 기대도 많이 했고요. 다양한 청중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실 아마존 이야기 할 때는 레파토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 저희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생각도 나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또 교육 관계자님들 계셔가지고 조금 더 저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조금 더 폭넓은 주제 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서 걱정 반 기대 반이 있었는데 너무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에게는 뭐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네, 박수로 네, 감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다음 장, 네, 저희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저희 강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이 2022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이제 3회차입니다. 네,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업가 정신을 네,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링크에 올려드린 이 링크로 네네, 채팅창에 올려드린 링크로 만족도 조사 클릭하시면 한 3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간단하게 네,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해서 다음번 4회, 5회, 6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하실 분들은 네, QR코드 네,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강연 만족도 조사 하실 동안 네, 저희 네, 앞서는 아산 나눔재단 소개드렸고 네, 저희 D랩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D랩은 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창업가 경험을 네, 제공하고자 네, 설립된 교육기관이고요. 네, 저희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 이전에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네, 메꾸고자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랄지 새로운 트렌드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것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아이들이라고 웨이메이커 스쿨이라는 IT 혁신 대안학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네, 소프트웨어를 계속 가르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창업가 경험, 아까 박정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작은 성공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큰 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든 창업 결과물들을 네, 발표할 수 있는 발표의 장도 만들고 있고요. GGF라는 행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네,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특강, 작년에는 글로벌 커리어 특강이라고 포르쉐나 구글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는 네, 감사하게 저희 아산 나눔재단과 함께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입시나 자격증 위주의 교육 서비스를 좀 더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네, 입시 준비생이 아니라 혁신가, 창업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번 글로벌 기업가 정신 특강 소개하고 안내 드릴 텐데요. 다음번은 8월 10일입니다. 네, 8월 10일. 네, 역시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이때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역시 로블록스 미국 본사에서 PM으로 네, 일을 하고 계시고요. 김혜진님을 모셔서 강연을 들을 거고요. 강의 주제는 실리콘밸리에서 발견한 나답게 일하며 사는 법이라고 네,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오늘 강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늘 강의 마친 이후에 저희 아산나눔재단과 저희 D랩 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거든요. 주변에 많이 좀 뿌려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힘을 얻어서 이 기업가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네, 카메라 네, 온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네, 온 하시고요. 저희 박정준 대표님 같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네, 기념으로 저희 한 3번 정도 찍겠습니다. 다들 지금 머리 만지고 계신데 네. 저도 머리를 좀 만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까매져서 네, 좀 그런데 다들 네, 뷰티 하시고요. 네. 한번 네, 준비되셨죠?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뒤에서 찍어 주실 거고요. 네, V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우리 참여자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다음 화면을 넘겨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 네, 하트 할까요? 제가 하트로.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코너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교육하시는 또 학생들이 이런 정신을 잘 받아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좋은 학생들로, 좋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글로벌 기업가 정신 3회차 특강에 함께 해주셔서 다들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박정희 대표님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4회차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